스트레스 받잖아. 예, 그러니까 잠을 스트레스 못 받아요. 자면. 그렇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렇죠. 오늘 저 영상을 또 끝까지 들으시면 또 도움되는 내용 많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약 소개해주는 남자 약소남 고태경입니다. 약소남 이승훈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들 그리고 이제 뭐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 사실 저희 약국에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수면제를 처방 받으시는 분도 많고 또 수면 유도제를 구매하시러 오시는 분도 많아요. 고태경 약사님은 지금 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누워서 보통 한 지금도 1시간 정도 네. 있어야 잠을 자. 뭔가 내가 못 잔다는 걸 아니까 그게 또 매 밤마다 그게 또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맞아. 그럼 밤에 자고 올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알고 있으니까 그 상태가 또 잠을 못 자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하는 이게 거죠. 잠을 못 자면은 못 자면 괜찮은데 그 다음 날 학교로 가서 어떻게 버티지? 음. 출근해서 어떻게 버티지?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네. 이게 악순환이야. 그렇죠. 또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 그만큼 비례해서 또 건강이 계속 나빠지니까 왜 잠만 잘 자도 정말 많이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수면제를 혹시 드셔보신 적 있나요? 저는 수면제를 사실 옛날에 어, 수면 유도제를 먹어봤죠. 유도제? 네. 어땠어요, 그때 효과? 약사가 아닐 때 이제 사가지고 좀 효과가 좋았어요. 진짜 먹고 나서는 바로 잠이 올 정도로. 저도 이제 한 번 먹어봤는데 네. 약사고시 치기 전날에 먹었어요. 뭔가 네. 잠이 안 오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긴장돼서 잠이 잘 안 오죠. 뭔가 뭐 그런데 문제는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던가요? 저는 멀쩡했어요. 다행이네요. 다행히도 그때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없고 일단 자야 된다는 거에 너무 커가지고 처방 받아가지고 한 알 네. 딱 받아가지고 그때 먹고 효과가 좋았어요. 먹고 진짜 누워서 진짜 기억도 안 나. 또 빨리 그냥 꺼보셨네요. 예. 먹은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딱 자고 너무 네. 개운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 치러 갔었던 그런 기억. 둘 다 좀 약발이 잘 맞았던 거. 너무 잘 예. 너무 좋았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일단 수면 유도제. 수면 유도제. 그렇죠. 수면제는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는 못 사요. 그렇죠. 크게 약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수면 유도제가 성분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죠? 독시라민이랑 독시라민 이제 성분하고 디페나이드라민이라는 예. 성분이 있는데 일단 이 성분이 기전이 그거예요. 예. 항히스타민 기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은 많이 졸리잖아요. 그렇죠. 그 졸린 성분만 탁 빼가지고 맞습니다. 만든 게 수면 유도제죠. 예.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이제 각성이랑 관련된 성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각성을 억제하는 반대로 작용을 해서 좀 잠을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저희 약국에 있는 거를 그치. 한번 볼까요? 예, 그치, 자 그치. 꺼내 볼게요. 약국에 이제 수면 세트라고 해서 또 따로. 짜잔. 네, 저희 약국에 이렇게 세트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두 종류가 있다 했는데 저희는 사실 한 종류만 지급하고 있고요. 이게 성분이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디페나이드라민을 많이 쓰죠, 사실. 예. 그래서 저희 약국은 가격 가지고 이걸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둘 다 좋긴 한데 요게 먹고 났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좀 먹는 게 좀 덜 하다 하더라고요. 그쵸. 받는 게 좀 더 짧다고 들었나? 그쵸, 예,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사실 디페나이드라민을 그렇죠, 많이 드시는 게 권하죠. 예. 조금 추천드리죠. 왜냐면 이제 다음날 좀 몽롱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보통 25ml를 두 알씩 먹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알에 50ml가 있으니까 하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요거는 사실 수면 유도제는 아니고요. 요거는 천안 보신단이라고 해서 한방 제제인데 좀 수면을 잘 자게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제입니다. 특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잠이 안 오는 사람들, 뭐 좀 화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천안 보신단이 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열알 들어가 있으니까 열흘치잖아요. 그래서 한 포, 한 알 이렇게 많이 보내드리죠. 그래서 이것도 몇 포 들어있고요. 근데 이런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필요할 때 드시면은 이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좀 망선적으로 오랫동안 불면증 앓았다 이러신 분들은 좀 큰 효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장기 복용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 며칠이죠? 보통 한 2주, 2주 정도. 기준으로. 그렇죠. 해서 요거 이제 한 통에 열흘치니까 요거 한 통으로 필요할 때만 드시고 만약에 내가 요거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 또는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한다 그럴 때는 또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강동제약에서
레돌민이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들어보셨나요? 맞죠? 레돌민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 형태로 이제 그대로 수입되는 형태거든요.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데 두 가지 생약 성분을 섞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멜라토닌이랑 관련이 있는 멜라토닌이랑 제품이고, 멜라토닌 하면 이제 보통 그 수면 주기랑 좀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뭐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엔 다 그 멜라토닌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이제 그 레돌민이라는 제품이 이제 수면 주기를 좀 정상적으로 맞춰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기를 조절하는 거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제품들에 비해서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기를 좀 맞춰주고 싶다. 잠을 못 잔다라기보다는 좀 잠의 퀄리티가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좀 잠하다가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좀 깨고, 좀만 뒤척여도 깨고, 약간 이렇게 해서 오래 자더라도 좀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이 드시면 좀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약간 좀 장기적으로 먹는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요거는 2주를 복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먹어도 부작용이 크게 없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런 제품, 앞서 말씀드린 제품에 비해서는 좀 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장기 복용도 가능하고 부작용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죠. 비쌉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수면에 의해서 좀 많이 고생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좋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일단은 뭐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일단 수면 유도제, 수면제는 이제 무조건 처방이 필요한데, 그렇죠. 보통 제일 유명한 게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졸피뎀? 졸피뎀이죠. 스틸록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성분 특허가 끝나가지고 카피약이 굉장히 많은데 졸피뎀이 제일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는 약이죠. 그렇죠. 그거 제가 예전에 공부해 봤을 때 제트드럭이 제일 안전하다고 해요. 수면제 중에서. 네. 맞아. 초창기에 많이 처방이 되었던 수면제는 의존성이랑 중독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맞아요. 졸피뎀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고 제일 안전하고 부작용도 제일 적고 의존성도 그나마 낮고. 맞아. 네. 근데 또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한번 터뜨린 적 있었어요. 그게 네. 언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불안해하는 게 많잖아요. 내가 이거 먹으면 무슨 목류병. 목류병이라든지 뭐 기억을 못 한다든지 뭐 자살을 할 수 있는 증후들. 뭐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게 된다라는 하면서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한 것만큼 그렇게 무서운 약은 아니에요. 네, 그게 굉장히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부작용인데, 물론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스틸록스 제트드럭가 지금 시중에 나온 수면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고 그래도 그게 꼭 필요하시면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시고 처방받아서 가끔씩 드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처방이 제가 알고 최대 한 달 정도까지 나오는 그렇죠. 걸로 28일인가 알고 아마 있고, 오래 드시면 이제 효과가 줄어요.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버리죠. 네. 처음에 하나 먹고 잘 잤는데 네, 맞아. 내성이 생겨서 그다음 2알, 그 그 3알, 막 이제 입으로 용량 막 늘리는 거예요. 맞아. 내가 처방받을 수 있는 개수는 이제 한정적이니까 막 친구 주민등록번호까지 막 빌려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막 약 타고 막 어디서 하고 막 그래서 막 여러 알 먹다가 사고가 터지는 거죠. 좀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다가 좀 어느 정도 기간은 쉬면서 다시 회복을 한 다음에 또 먹으면 또 효과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졸피뎀 말고 다른 뭐 항불안약 같은 것도 이제 수면의 목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섞어서 드시는, 뭐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하에 이제 많이 이루어질 테니까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사실 수면제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잠 잘 자려고 먹는 건데 내가 이거 먹으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런 걱정을 가지면 사실 약효에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수면제 이 졸피뎀의 치사량 같은 경우에도 치사량이 200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와, 200알을 먹어야. 사실 200알을 먹어야 수면제 효과만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들었고 이게 그러니까 팩트는 아니고 제 내피셜인데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은 수면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배고파서 굶어 죽는데요. 잠에서 안 깨니까. 그게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200알을 먹어야 죽는다. 네. 사실 200알을 먹기도 불가능하고, 사실 그 알약을 그걸 제대로 소화시켜가면서 먹는다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면제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필요하시다면 꼭 의사 선생님 상담하에 처방받아서 필요한 만큼 드시는 거. 다만 임의로 가량 복용은 꼭 피하시고요. 수면제도 그렇고 수면 유도제도 그렇고 이제 충분한 수면 시간이 확보가 됐을 때 먹어야 돼. 저도 그렇고 이제 그냥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꼭 잠이 필요할 때 가끔씩 딱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다음 날 아침에 언제까지 뭔가 스케줄이 있는데 이거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에 이제 막 못 일어나고. 깼는데 몽롱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특히 운전할 때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 시간, 못해도 한 8시간 정도는 내가 충분히 잘 수 있다라고 할 때 먹어야 되고, 뭐 다음날 아침에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실 드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수면제를 좀 여러 알 미리 타가지고 이미 중요한 날 전에 뭐, 한번 드셔보시고 어떤지 한번 그쵸, 보는 그쵸. 것도 네. 나쁘지 않죠. 그쵸. 네. 혹시 고탱이 약사님 불면증을 극복한 데 있어가지고 뭐 고탱이 약사님 꿀팁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저니까 가능한 거긴 한데 저는 뭐 따로 출근 안 하니까. 출근을 안 하고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몇 시까지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건 압박이 없구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냥 내가 잘 수 있을 때 자자. 그러니까 누워서 그냥 깬 채로 폰만 보고 침대에 누워있지 잠을 말고. 못 자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나는 그 시간에 그냥 뭐라도 하고 내가 이제 좀 자면 되겠다, 누우면 잘 수 있겠다라고 할 때 눕는. 그게 아침 8시. 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아,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불면증으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불면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꿀팁 딱 3가지만 오, 딱 전달하고 3가지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꿀팁은요. 몸을 괴롭혀야 돼요. 운동을. 자,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에서 젖산이라는 물질이 젖산, 생성되잖아요.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이 젖산은 사실 그쵸 근육의 이제 스트레스를 버티게 해주는 아주 좋은 물질인데 뭐 지금까지 좀 젖산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죠. 뭐 나쁜 물질이다, 피로 유발 물질이다. 근데 일단 젖산은 좋은 물질이고 다만 이 물질이 많이 쌓였으면 약간 근육 통증이나 피로감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피로감 느낄 수 있는 게 또 수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교감과 부교감. 자, 우리가 교감신경 항진되면은 보통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클럽 분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이나 치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많이 봤죠.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죠. 그렇죠. 현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감이 항진됐지만 운동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낮에 운동을 많이 해두시면은 밤에 오히려 잠이 더 잘 올 수 있다. 부교감이 항진되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팁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꿀팁인데 자기 전에 머리에 떠오르는 막 오만 생각 많잖아요. 다 적어요. 전두엽에 왜 줄 알아?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 종이에 적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 고통 고민,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적는다고 돈이 생긴 거 아니죠. 대신 우리 뇌는 착각을 해요. 다 해결이 됐구나. 걱정 많고 불안, 뭐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 여행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음식 막 이것저것 꼬리에 꼬리 물잖아요. 다 적으면은 희한하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꿀팁. 우리가 보통 잠이 안 오면은 밤을 집중하잖아요. 밤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아침과 낮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꿀잠의 씨앗을 잘 심으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0분 안에 해 보기. 우리 해를 보면은 그 이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같은 게 우리가 또 시선 스포를 통해서 뇌를 각성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뇌를 각성해주고 그리고 30분 안에 물을 제외한 간단한 음식을 먹기. 음식물에 들어가서 또 장기를 깨우니까 이렇게 아침에 깨워야 밤이 돼야지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사이클 생체 리듬이 도는 거죠. 저는 갑자기 생각난 거 ASMR. 맞아. ASMR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저는 진짜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고태영 학생이 좋아하는 ASMR 들리시나요? 우리 고태영 학생님이 이 소리를 정말 좋아한대요. 저는 이 소리 진짜 좋아해요. 하면 이 소리만 들어도 약을 먹고 싶다고. 뭔가 약간 약 먹고 싶어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소리가 좀 약간 뭔가 의욕을 돋구는 약간 그런 저는 그렇거든요. 이 영상 보신 분들 혹시 불면증이 있다면은 제가 알려준 팁이라든가 또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들 잘 이용해서 다들 꿀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약삼이 또 아직 잠이 안 깨가지고.